네, 진사로입니다. 44회 한능검 고급 31번부터 해설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대한제국 인민으로 전답을 가진 자는 이 관계를 반드시 소유하되 국외는 무효로 하여 본 아문에 수납할 것이라고 돼 있고, 자, 전답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으니 외국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면 최고형에 처하고 원주인 소유를 인정하여 일체 몰수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대한제국 인민,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의 일이고 전답을 가진 자가 관계를 소유한다. 관청 증명 문서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전답이라는 건 이제 논밭을 뜻하니까 결국은 이게 토지 문서란 뜻이에요. 즉 지계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관계는 지계를 뜻하죠. 이게 광무개혁 시기 토지 문서이기 때문에 광무개혁 시기에 토지 문서, 양전 사업을 하면서 지계를 발급했다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그때 그 지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 전답을 가진 자가 가지는 이 관계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지에서는 광무개혁 시기에 있었던 일을 찾아주면 될 겁니다. 이제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광무개혁은 189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이어졌던 고종 주도하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있었던 게 정답은 4번이요.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 용암포 조차 요구, 이게 1900년대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기에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죠. 다른 거는 이제 광무개혁과는 관련이 없을 거예요.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요거는 이제 조선 책략이 유포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18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도 1880년대죠. 조선형 평사 창립대회, 아까 형평운동 진주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1920년대 일이에요.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이건 이제 1860년대 중반인데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지의 내용들은 광무개혁 시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32번.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본인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푸전쟁이 벌어진 틈을 타 자기 뜻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변을 일으켜 기존 대신들을 대부분 몰아내고 스스로 참판에 오르는 등 새로운 관료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으로 조선민중은 일본인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 그의 개혁에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변, 대부분 대신들을 몰아냈다. 근데 조선 민중은 일본인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 그의 개혁,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인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 개혁, 그리고 기존 대신들을 몰아냈다.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요거는 갑신정변입니다. 이제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선인 망명자 살해 사건이라고 할 때, 요 조선인 망명자가 김옥균이에요. 이 김옥균이 이제 갑신정변이 벌어진 지 10년 뒤에 이제 고종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살해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밑줄근 개혁은 갑신정변을 뜻해요.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에 있는 집강소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죠. 패전개혁. 농민들이 추진했던 패전개혁이 집강소를 중심으로 이제 시행이 됐죠. 자, 니은에 보면 토지의 균등 분배를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 유영원 학자가 나온 문제 반개수로 그분 문제에서 토지 균등 분배 주장했다. 이게 균전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신분에 따라서는 차등이지만.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적으로 주장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균등 분배를 추진을 한 것도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것도 역시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에 있었어요.
이 패전개혁안 중에 보면 토지 균등 분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민들이 이제 주도했던 개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 있다 이거죠. 자,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요거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호조에 일원하는 갑신정변이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이 재정의 일원화, 이 개항기 시기 이후에부터 그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을 통합해서 재정을 일원화하자라는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갑신정변 때. 요때는 이제 의정부 6조 체제가 존속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호조로 일원화하자라고 했던 거고, 다만 이게 이제 그 1차 가보개혁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정부 제도가 직제가 바뀌죠. 이때는 의정부랑 팔아문 체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호조의 역할을 맡게 된 그 팔아문 중에 탁지아문, 이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하자, 이게 이제 나왔었고, 2차 가보개혁 때 다시 한번 정부 직제가 개혁이 돼요. 이때는 이제 내각 7부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탁지부로 재정의 일원화가 이제 추진됩니다. 이게 이제 그 기관 이름이 좀 달라요. 그것 때문에 요 구분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국가재정을 호조로 일원하고자 한 거는 갑신정변의 개혁정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이 오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33번 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쭉 보시면 이에 지미 및고 아끼는 종이품 협판 내무부사 가를 초대 주미공사에 임명하여 귀국으로 가서 수도에 머물며 교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초대 주미공사이다 라는 겁니다. 자, 초대 주미공사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박정양 선생이에요. 자, 초대 주미공사 하면 박정양,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분에 관련된 키워드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초대 주미공사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이분은 독립협회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관민공동회에 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부 관료와 이제 백성들이 공동으로 열었던 집회잖아요. 독립협회 주관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정부 관리들의 대표로 박정양 선생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5번입니다.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게 박정양 선생이 하셨던 일 중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민족교육을 위해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죠. 신민회에 계셨죠, 이때. 자, 서유 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물을 소개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육일준 선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육일준 선생님에 대해서는 서유 견문 집필했다, 이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조선 중립화론.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막 외세에 시달리고 영국이 거문도 불법 점령하고 막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이 육일준 선생하고 그 다음에 당시의 외교관 부들러, 요분들이 이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 중립화론을 내세우게 됐다라는 거죠. 자, 영국인 베델과 제휴하여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요분은 양기탁 선생입니다. 신민회 창립 멤버이기도 해요.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요거는 세 분이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세 분입니다. 자,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중국 상무위원은 개항한 조선왕국에 주재하면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중국이죠. 중대한 사건을 맞아 조선 관원과 임의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북양 대신에게 청하여 조선 국왕에게 공문서를 보내 처리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위원에게 넘겨서 심의 판결한다. 이 밖에 재산 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이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중국 인민이 피고일 때에도 중국 상무위원이 체포하여 심의 판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특히 2조의 내용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일본하고 맺었던 강화도 조약에 나왔던 그 영사재판권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중국 상무위원이 이제 체포하여 심의 판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이 피고일 때도 중국 상무위원이 체포하여 심의 판결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그 영사재판권, 이건 이제 뭐 상무위원 재판권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즉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고 영사재판권이 들어갔다, 이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맺어진 요 조약이 뭐냐면은 개항 시기에 청나라랑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뭐 중국 상인에 관련된 이걸 이제 조약으로 맺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합적으로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내 집까지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뭐 그거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청나라랑 맺은 그 조약이다. 그것 때문에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맺어지게 된 배경은 뭐냐? 이거는 당연히 바로 나와야 돼요. 이모군란 때문입니다. 이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을 해주면서 청나라가 영수증을 내민 거죠. 자, 우리에게 해줘야 될 시간이 왔다, 이겁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99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요 수륙무역 장정 체결 이후,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러시아의 남하를 이제 견제하겠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다라는 거죠.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요거는 요 장정 체결보다 한참 뒤죠. 근데 이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그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하면서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돼요. 이 조약을 통해서 이제 그 조선에 미쳤던 청나라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 조약을 통해서 뭐 일본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과 청나라는 동등한 국가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조약에다 집어넣었는데, 어쨌거나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이제 뭐 요동반도를 받게 되고 뭐 이랬지만, 요동반도는 삼국 간섭 때문에 결국은 철수하게 되죠. 어쨌든 요 일본이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시에 이제 대한 제국이 수립된 이후에 그 청나라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한청통상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한청이기 때문에 한국, 그러니까 대한제국입니다. 청나라랑 통상조약을 맺어서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에는 이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사실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제 이건 그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조약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오래 가진 않았지만요. 자, 시전 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그 황국중앙총상회, 이 시전 상인들의 단체가 황국중앙총상회로 이렇게 결집이 돼가지고 철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철수했다라는 거죠. 일종의 파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효가 강화도에 접근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 요거는 이제 운효 사건,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5번 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한국 근현대사의 현장 궁을 찾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화전, 석조전, 중명전, 정관원, 함령전, 대한문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개가 가예요. 자, 이거는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궁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제 정관헌이나 석조전, 중명전 등을 통해서 이 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한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덕수궁입니다. 경운궁. 자,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이라는 건 결국 덕수궁에 관련된 소개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에서 옳지 않은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황궁한 곳입니다. 이거는 경운궁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당시 명칭이 경호궁이었으니까 덕수궁 맞습니다. 자, 2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거 덕수궁 맞는데 이게 석조전에서 맺어졌어요. 석조전. 이게 고종이 자신의 그 집무실로 쓰기 위해서 지어놨던 서양식 건물이에요. 여기 석조전. 여기서 이제 나중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제 강압 속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 이거 덕수궁 중명전입니다. 제가 이제 중명전 가보고서 이제 뒷골이 확 당겼다라고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그 모습이 중명전 1층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자,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장소,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복궁에서 건총궁이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지가 않죠. 덕수궁이 아니라 경복궁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고종이 경복궁으로 돌아가기가 싫으셨던 모양이기도 하네요. 자, 궁궐 안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 있다. 이게 이제 석조전이죠. 그래서 다른 거는 전부 다 이제 덕수궁에 관련된 설명이 맞고요. 4번에 있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는 경복궁에 있는 건총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른 내용들은 다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덕수궁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게 인목대비가 유폐된 장소. 여기가 이제 덕수궁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심화 문제에서 궁 관련 문제가 출제됐을 때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36번 갈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초정부적인 정책 의결 기구였고 총재 한 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했다. 약 3개월 동안 210여 건의 법안을 의결하였으나 6개월여 만에 폐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총재가 있었고 20명 내외, 그 다음에 영의정 김홍집이 있었다. 그리고 21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라는 데서 이 기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10여 건의 법안이 1차 가보개혁 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는 군구기무처입니다.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그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군국기무처에서 했던 일을 선지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군국기무처라는 걸 알기가 좀 어렵지, 알아냈다면 정답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1번이죠. 공사노비법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신분제까지 폐지가 되죠. 과거제도 폐지가 되죠. 자, 임술 농민 봉기를 계기로 설치된 거는 삼정 이정청이고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요거는 소격서를 뜻합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자리 잡았다라는 건 이제 비변사에 대한 설명. 자, 소속 부서로 교린사, 국무사, 통상사 등의 12사를 두었다라는 게, 요거는 통리기무아문이에요. 통리기무아문 산하에 12사가 있었다. 이게 이제 보통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국기무처에 관련된 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뭐 비변사가 국정 최고 기구였다가 세도 정치 시기에는 이제 세도 가문들이 매간매직하는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기반이 되는 기구이기도 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혁파됐다.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37번. 가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우리나라와 청의 경계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백성들로서 이주하여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 후에 10여 명이나 됩니다. 청인들의 괴롭힘을 심하게 받고 있어서 지난해 시내부서에서 시찰관 이범윤을 파견하여 황제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생명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사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윤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청의 경계지대, 그리고 시찰관 이범윤이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간도입니다. 이 이범윤 이분이 간도 관리사죠.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따라서 이 지역이 간도가 되는 겁니다. 즉, 이 간도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중강단이 북로 군정서로 개편된 과정을 조사한다. 북로 군정서는 북간도입니다. 서로 군정서도 있죠. 그거는 이제 서간도예요. 그러니까 서간도는 압록강 이북 지역, 북간도는 이제 백두산 및 두만강 이북 지역,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북간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간도 관련된 지역문 이제 독립활동으로 적절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무학교의 설립 목적을 파악한다. 이 숙무학교는 멕시코예요. 멕시코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네켄 농장의 이주 노동자들, 또 하나가 숙무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의 활동 내용을 분석한다. 요거는 하와이예요. 박용만 장군이 설립하셨습니다. 자, 이 동제사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장소를 확인한다. 일본의 도쿄죠. 자, 이 선지 3번에 있는 요 동제사, 요게 뭐냐면, 이게 이제 1910년대 초 상하이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예요.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예요. 자, 요때 이제 그 주도하셨던 분이 신규식 선생, 박은식 선생 등이 계신데, 이 동제사 그러니까 지역상으로 보면 상하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두 분이 나중에 신한혁명당을 설립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제사가 주로 했던 게 그 중국과의 연합을 위해서 그 중국에 있던 국민당 인사들을 이제 동제사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다만 이 동제사의 뭐 신규식, 박은식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하셔가지고 나중에 신한혁명당이나 신한청년당이나 이런 단체들이 이제 1910년대 후반에 결성이 됩니다. 요거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 두 단체의 전신이 된 단체 정도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38번 갈게요.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죠. 자, 개별적 의거활동의 한계를 느낀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은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해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 설립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 한계를 느끼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이거죠. 요 흐름이요. 그러니까 이 김원봉 선생에 관련된 거를 조금 보자면, 처음에 의열단을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육사 선생이 여기 졸업하셨죠. 그 다음에 그 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의용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민족혁명당까지 이제 이렇게 흐름으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답이 그래서 1번이에요.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라는 게 이제 1930년대 중반, 조선의용대가 1930년대 후반입니다. 그 의열단 설립은 1919년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는 이제 20년대 후반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김원봉 선생에 관련된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만 풀 수 있는 꽤나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조선혁명 선언이 작성된 거, 이건 이제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기 때문에 활동 지침이 왔겠죠. 그러니까는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설립 전이죠. 그 다음에 그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창립되었다. 요거는 그 1920년대 중반. 그 다음에 요게 그 베이징에서 그 설립이 됐어요. 요것도 사실은 그 민족유일당 운동에 의해서 설립됐던 단체다. 뭐 요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가 조직되었다. 요거는 뭐 1910년대. 이제 그 다음에 한성 상하이 연해주 지역의 임시정부가 통합되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혁명당의 결성은 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나 경문이 작성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창덕궁 주인이 53세 나이로 지난 4월 25일에 서거하였다. 자, 슬퍼하는 민중들이여 하나가 되어 혁명단체 깃발 밑으로 모이자 해방투쟁에 바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창덕궁 주인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의 인산일과 관련이 되는 60만세운동이 가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선 청년 대중이여 걸기하라.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반항적 투쟁으로서 광주 학생 사건을 지지하고 성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따라서 지금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가나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걸 묻는다면 관련된 사이의 내용은 딱 하나, 신간회랑 관련된 게 들어가면 돼요. 신간회의 창립,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흐름상으로 본다면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이제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하려는 것을 이제 모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우의 선언이 나오게 되고 신간회가 세워졌고, 이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니까 신간회에서 조사관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의 선언이 발표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활동 방향 중에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연대할 의향이 있다. 이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신간회 창립으로 이어졌죠. 자, 김상욱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건 의열단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의열단 활동. 따라서 60만세 운동 이전입니다. 동아일보 중심으로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30년대 초기 때문에 1920년대 후반에 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보단 뒤죠. 암태조 수작쟁이는 1920년대 초입니다. 자,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백오인 사건을 날조하였다. 이거는 1910년대 초인데 이 일로 인해서 신민회가 와해됐죠. 신민회가 와해됩니다. 이렇게 이어진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40번 가겠습니다.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가 총사령부 건물로 군대래요. 지난 3월 이곳 충칭의 예터에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있었을 때 있었던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란 뜻이에요. 따라서 이 군대는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자, 이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인데, 이 관련돼서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세 가지. 총사령관 지청천, 부사령관 김원봉,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에 파견됐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OSS 부대와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선지에 있으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국내 진공작전 기획하였다라는 거고, 자, 김자진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이거는 이제 북로 군정서. 중강단이 이제 북로 군정서로 변화했죠.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은 부대는 대한독립군단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 이건 바로 조선의용대. 193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통하여 항일 전쟁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한국 독립군이에요. 그 1930년대 초에 북만주 지역에서 지청천 장군 지휘하에 활동했던 이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가지고 쌍성보 전투를 승리했다. 뭐 대전제령 전투 있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조선혁명군 남만주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부대도 중국과 연합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했어요. 이게 조금 다른데 뭐 그것까지 이렇게 자세히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으로 41번을 이어드리겠습니다.